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난달 한 나라에서는요, 버스 기사가 2주간 파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슈퍼마켓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펙 21 회의에서는요, 지금 3분의 2에 미달하는 양을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무역전쟁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유가 상승을 희석시켜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을까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67% 내리면서 2341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팔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900억 원 정도 매수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내리면서 82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함께 보셔야겠죠. 역시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이고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요, 오후장과 오전장의 흐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는 점 유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입니다. 0.39% 내리면서 7,194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0.38% 내리면서 2,74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95선에 들어서 안정세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01% 오르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요, 0.14% 오르면서 127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예상치보다 증산량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0.23% 내리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국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49% 오르면서 2,889선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는 0.15% 역시 오르면서 29,300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는요, 2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에도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여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지금은요, 비트코인이 600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에이다와 이오스, 아인슈타이늄, 이더리움도 모두 소폭 하락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 역시 소폭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오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는요, 11거래일 동안 11,000원대를 유지했었는데 현재는 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트론,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해외 이슈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2가지 외신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EU로 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펙이 증산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EU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외신은요,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ariff threat on European car escalates global trade war 이렇게 제목 나와 있고요. 유럽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EU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조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EU 측에서는요, 미국의 관세의 시작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 하여금 비슷한 이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PEC and allies agree to share oil production increase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오펙과 회원국들이 증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팍스 비즈니스에서는요, 오펙과 주요 상유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를 했다. 오펙 14개 회원국과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빈소재 오펙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펙의 증산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길 희망을 한다. 이제 가격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월요일 글로벌 이슈여행 가이드 책임지시고 계시는 저희 김인수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일단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여파가 지금 유럽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과정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좀 바람잘 날 없는 이 전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젠 EU까지 참전을 하면서 삼국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시작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EU에게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위대한 기업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이 EU의 관세 장벽이 곧 제거되지가 않는다면 자동차의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곧바로 지금 EU 역시 보복 조치를 경고를 했는데요. 이미 지금 미국은요, EU에 대한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부과한 상태고요. EU 역시 버번 위스키와 이 청바지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EU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 여파가 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전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매매 전략을 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뉴욕 증시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다우지수가 8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 3대 지수 중에 가장 하락폭이 큰 상황 속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전장의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중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이제 유럽은 최대 납품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이 적자로 인해서 이 납품값을 좀 더 싸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이 납품업체 측에서는 이제 깜짝 놀랄 뿐만이 아니고 이제 반발이 좀 심하다라고 이러한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지금 미국은요, 무역 적자가 지금 2008년 이후 금융 위기 수준으로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서 미국이 선택한 건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인데요.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유럽
미국과 이 중국이 동맹 가능성이 살짝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은 유럽의 이 자동차에 대한 이 관세를 조금 인하한 상태고요. 중국으로서는 이 중동 석유 쪽에서의 이 시장을 잡고요. 또 위안화를 자신의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EU가 좀 묵인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무역 전쟁을 보실 때 중국과 EU가 이제 연합 전선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중요 포커스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시장 매매 포인트 때 이제 지수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EU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2006년 11월 이후로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예상보다 적은 증산이다라고 해서 좀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급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주말에 있었던 오펙 정례 회의에서요. 이 주요 산유국들이 이제 100만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는요. 오펙뿐만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 그리고 뭐 멕시코 등의 10개의 비오펙 회원국까지 이제 모였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산은 사실상 이란이 계속 반대를 해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산 합의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이란이 계속 좀 막상 증산이 빠르게 나왔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역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급등하는 그러한 양상을 지금 벌였습니다. 지금 급등을 했는데 증산을 했으면 조금 이제 가격이 떨어질 만한데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예 반대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보였다는 건데요. 지금 그에 따른 지금 이유는요. 지금 증산에도 불구하고 오펙 회의에 즉 불확실성한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매수 포지션의 경계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150만 배럴의 이제 최하 150만 배럴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합의된 내용으로는 지금 100만 배럴이고요. 심지어 이마저도 지금 문구에 표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증산 여력이 있는 곳은 좀 알아서 증산을 하라 이러한 이제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증산량은 이제 당장 증산이 가능한 국가들 이제 이 국가들을 다 합쳐도 60에서 7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증산할 여력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 등의 이제 증산 여력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국가들만 이제 발표한 결과 70만 배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 지금 지표를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급등을 한 상황이죠. 지금 전장주에 이제 4.6%가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69.90, 이 69.90 저항 라인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굉장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주요 라인인 67.2가 지금 돌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락으로 좀 사실상 하락을 한다고 해도 67달러 이 중반 이후부터는 매수 대응이 좀 바람직하고요. 현재 지금 저의 이 수 시스템에서도 지금 매수 시그널로 반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밀릴 때마다 매수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올해 저희 하우스 유가 최상단 항상 말씀드렸듯이 85달러의 이 변함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증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 전쟁과 지금 급등한 크루드 오일까지 굉장히 이번 주도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주요 일정을 통해서 주간 전략을 잘 좀 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 보야 할 우리 증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 이제 좀 지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 한국 증시는 사실상 변화 요인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죠. 25일 지금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26일에는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위원 발언을 시작으로
중심으로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중에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6월 28일에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주들에 대해서 배당 등을 허가할지 이러한 여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은행주 때문에 이제 금융주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28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러시아 제재 연장과 이제 미국의 무역 분쟁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까지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어제 열린 오펙 정례 이 회담과 그리고 쿼터 합의 규모 이 협상 합의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이제 주식 시장 그러니까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분쟁에 관련한 지금 협상 일정들은 사실상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이 시장 변동성 여러 가지 확대 요인 중에 가장 큰 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 장엔 좀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는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 장에는 어떻게 좀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가이드, 오늘의 이제 한 문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가이드. 가이드는요, 이제, G2였죠. 이제 큰 국가, 미국과 중국이었는데, G3, 새로운 이 삼국 시대가 열렸다. 연합하는 쪽이 결국 승리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G2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유럽까지 낀 상태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중국과 이제 유럽의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로가 사실상 이 삼국지를 형성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과 EU의 지금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현재 EU에게 중국 제재를 동참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이제 무역 전쟁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EU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성패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즉 EU가 캐스팅 보트를 지금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 이렇게 한 문장 정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가이드를 생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좀 짧게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민희 S&P 500 지금 지수 확인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시스템 차트를 좀 켜보시면요. 현재 아직 지수 선물은 지금 매수 시그널이 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S&P 500 일봉상인데 왼쪽에는 지금 기본 추세 매매, 오른쪽은 보수적 추세 매매입니다. 기본 추세 매매에서는 이제 5월 31일 매수 시그널 발생 후에 유지가 됐고요. 보수적 추세 매매는 5월 8일에 발생 후 지금 끝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지수 매수 대응을 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가 수익 실현으로 일단 매수 대응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그널이 좀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요. 지금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 공략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지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이 여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이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향후 중국 금융시장 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상해 증시에 상장한 폭스콘이 5거래일 연속으로 총 29.35%라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폭스콘이 대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폭스콘을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중국장 좀 반등이 나은지 궁금한데요. 전일장 네. 어떻게 마감을 했나요? 반등은 나왔는데 네. 항상 좀 2% 모자라요. 모자른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13포인트, 14포인트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0.49% 상승을 했고요. 2,899. 2,905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전 성분 지수가 93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면서 1% 정도 급등을 했고요. 9,409포인트에서 끝났고요.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2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1.84%.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점점 급등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49.66포인트로 창업한 지수 역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했는데 상해종합지수가 아쉽게 2900선 회복을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좀 다져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희망적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바닥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고 상장 1년 미만의 이 미배당 종목인 차신주가 좀 0.79%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항공기 제조, 전자통신, 그다음에 전자기기 이쪽들이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대부분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 나가면서 주가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 매물 같은 경우를 많이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나마 급등했는데 상승했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중국 정부에서 거의 뭐 이렇게 옥죄어가지고 지수를 겨우 막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감장 시황을 좀 알아봤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좀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이제 인민은행이 올 들어 이제 세 번째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4월 18일 인하 후에 이제 2달 만에 또다시 지준율을 낮췄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하고 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지준율은 올리고 있는데 미국 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지준율을 계속 중국 지준율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무역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지준율은요, 저희가 4월 달에 한번 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인민은행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좀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네. 중국 인민은행 같은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이제 근데 이제 올 들어 세 번째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는데, 인민은행이 이제 24일 온라인 성명으로, 요즘 중국 정부가 소통 참 잘해요. 예, 온라인으로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성명 발표했는데 1월 4월에 이어서 이제 올 들어 세 번째 이제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준율이 뭐냐면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예탁자산이 있어 그 예탁자산에서 지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급 준비를 낮출수록 투자할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는 거 자체가 이제 조금 유동성을 푼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16% 지준율에서 15.5%로 낮췄고요. 그리고 중소형은행 같은 경우 14%에서 13.5%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중소형은행에서는 추가적으로 2천억 이하의 규모의 추가 자금을 좀 공급을 했는데, 현재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중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식물경제 타격을 받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위안화 절하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이 풀면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위안화 최근에 지금 위안화가 달러 대비 위안화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하면 이제 달러 대비 위안화면 올라가면은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치가 막 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카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 관세를 올려봤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중국은 별 피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또 무역 전쟁의 하나의 또 방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진준율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에 좀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손실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건 맞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통제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안화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하 방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적정 레벨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적정 레벨대가 지금 6.6위안에서 6.7위안 정도 보고 있는데, 일부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 6.7위안 이상으로 좀 돌파해서, 7위안까지도 간다라는 그 예측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까지는 너무 좀 약간 예측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6.7위안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무역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 국채를 중국이 내다 팔아버리면 지금 현재 중국이 미 국채를 재매입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중국이 달러 보유량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재매입 안 하는 걸 둘째치고 아예 팔아버린다면 달러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좀 많이 좀 위안화를 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의 2단 카드 미국채 매도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뉴스인지 폭스콘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뉴스 내용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스콘이 상장했을 때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시총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5거래 사이에 25조 넘게 증발을 했는데 상하이에 이제 상해 증시에 상장을 했죠. 근데 지금 5거래일 동안 한 29.35%나 폭락을 했어요, 완전히. 근데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같이 폭락한 면이 큰데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폭스콘이 상장하자마자 사실 무역 전쟁 여파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CATL도 같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폭스콘이 특별하게 더 하락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CATL은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폭스콘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한 이틀 좀 반짝했습니다. 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488억 위안이 날아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24조 정도, 25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근데 상장하고 이틀 동안은 상한가를 찍었어요.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딱 찍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니까 초대장주인 귀주모테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이 귀주모테주도 뛰어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미 무역전쟁 딱 나오자마자 바로 직격탄을 맞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폰 부품 제조사예요. 이 회사가 애플의 부품 제조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비관세 장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경우 직격탄을 맞는다,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이 아이폰 판매에 제동이 걸린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폭스콘이 좀 같이 주가가 많이 급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단순하게 타이밍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애플의 하청 기지 때문에 하락한 것이냐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좀 이 폭스콘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이제 사실은 이제 CATL도 마찬가지였죠. CATL도 사실 전기차 배터리인데 비싼 거긴 했지만 물론 직격탄 안 맞았습니다만은 CATL은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이 폭스콘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마트 관련 제조 사업 분야에서 이제 좀 최대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도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무역전쟁이 격화된 폭스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최악의 악재겠죠. 중국이 비관세 장벽 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그 사드 배치하고 나서 한한령 하는 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행 금지 시킨 적 없다. 너는 알아서 안 가는 거다. 그러면서 여행사는 공문 다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비관세 장벽으로 아이폰과 애플 견제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참 힘들어집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장성의 한계가 있지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폭스콘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의 제조 206랑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핵심을 잡나 이 기업의 또 단점은 뭐냐면 중국 기업이 아닙니다. 대만 기업이에요. 그래서 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 안 밀자니 중국에 공장 많고 근로자 많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약간 미는데 완전 세게 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냥 워낙 제조 쪽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좀 주가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소개도 안 드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가이드는 생략을 하고요. 자, 오늘 장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0833, 0833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 리뷰를 자꾸 하냐면, 네. 0833 같은 경우가 너무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주가 급등락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손절가를 겨우겨우 지키면서 손절 안 하고 지금 안 되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0833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소재 관련 기업이고요. 그 다음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좀 증가되면서 수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전체 양극재 매출이 이제 52% 정도 되는데 2차 전지 패키징, 모터, 전기 대여, 전기차, 그 다음에 충전기 해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 모든 사업을 수십 개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요 납품사 그냥 쟁쟁합니다. CATL, BYD, 삼성 SDI, LG화학, 그냥 파나소닉 다 전부 다 이 부품 이제 소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0833이 주가가 막 흔들리는 이 현재 차트 보시면 막 흔들리는 이 구간대를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주요한 라인이 21.2000 이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현재 지켰습니다. 지켰고 전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소폭 반락이 나오긴 하겠지만 반락 나오는 걸 이용해서 그때 못 사셨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가로 한 21.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기존 매수자들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번 이제 제시가하고 똑같습니다. 18.400 위안이고요. 1차 목표가는 24.800 위안. 2차 목표가는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 PR 제일 이제 세게 받는 가장 밸류에이션 가장 고평가 받는 거하고 좀 맞춰보면 한 27위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7.300 위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0833은요, 현재 손절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대행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빗썸이 보안과 관련해서 자신감 있게 밝혔던 안랩 솔루션이 알고 보니 고객 PC 보안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빗썸 보안 실태에 대해서 코인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사용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추진 중인데요. 이번 시도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선주 멘토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선주 멘토님과 이제 또 코인 이슈들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빗썸이 이제 20일에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규모가 약 350억 원 정도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암호화폐와 원화를 포함한 해원 자산에는 피해가 없다고 빗썸 측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고객 자산과 또 회사 자산을 별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암호화폐와 원화 각각 콜드월렛과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이제 자본금 규모를 밝히면서 재무적 그 안정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그 재무적 표에 의해서 딱 기준을 했을 때 5천억 정도 상당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해킹 물량도 또 자본금 안에서도 충당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왕금의 입출금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지갑 등을 통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갑 시스템의 전면 교체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공지를 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일정 계획을 좀 아직 애매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좀 불안에 휩싸여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출금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거래소 내 보관된 자산을 타 거래소와 함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건 물론이고요. 또 시세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조치냐라고 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빗썸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이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강한 좀 자신감을 내비쳐 왔는데 지금 허술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빗썸이 원래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렇게 주장했던 안랩의 통합 보안 솔루션은 외부의 해킹 방어와는 좀 무관한 것, 그 고객의 개인 PC 보안 프로그램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이제 보안 솔루션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이라는 이 솔루션을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의 PC를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그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고객 PC가 아닌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거는 회사 내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솔루션은 전혀 그 방어벽을 쳐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계 최초로 제1금융권에 적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전통 금융권에 못 미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졌죠. 그래서 정부가 예고한 거래소 규제안에서 엄격한 보안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여러 측에서 지금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랩 같은 경우는 거래소 보안은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빗썸, 네. 그러면 내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밝혀왔나요? 네, 보통 기업들은 본인들의 또 프라이빗하게 그 내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잘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 그래서 빗썸 역시 회사 내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그게 외부로 이제 정보가 유출되면 오히려 좀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하진 일단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유규제위원장이 이제 빗썸 해킹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협회에서는 빗썸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을 받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 보안에 다들 각각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금융계 기준 봤을 때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7월 초 이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킹 사건을 보면서 보안에 대한 자유규제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고, 하지만 이 블록체인 협회 이쪽에서 이제 보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스템 보안 체계를 밝히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의 알 권리와도 좀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심사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일단 심사 항목에는 콜드월렛 보관 비중, 그리고 거래소 특성에 기초한 전자보안 시스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래소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지난 19일이었죠. 금융위원회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암호화폐 취급업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객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를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발표를 앞두고 이제 뭐 금융당국이 이제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거래소 신고제 채택을 고려하고 있고 세심한 심사 기준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빗썸의 이 해결 앞으로 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우리 멘토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빗썸의 해킹 원인을 밝히는 데는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수주 걸립니다. 좀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내부 서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접속 기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 일반적으로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암호화폐 시세 빗썸 해킹 사태로 인해서 사실 좀 암호화폐 좀 올라가나 싶다. 왜냐면은 뭐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도 있었고 또 스퀘어의 뉴욕 비트라이선스 취득 같은 여러 가지 좀 호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물론 뭐 한국 시장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가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빗썸의 해킹 사건이 좀 이런 찬물을 끼얹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세도 역시 해킹 사태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있었지만, 지난 이제 너무나 지금 변동폭이 확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지금 시세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빗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의 그런 또 한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연달아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2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지금 폭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좀 더 매물이 더 소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일부 또 거래자들 그 좀 큰 손들은 그런 거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리 이제 시세 차익이나 여러 가지 이득을 좀 취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양도소득세까지도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킹 사건 그리고 호재에 이어서 좀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하나씩 터진다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보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안정적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게 없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규제 방안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동안은 좀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오늘 6.25죠. 최후의 방어벽 38선을 지키자가 제 오늘 가이드입니다. 네, 38선을 지키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38선이 어떤 게 될까요? 네,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과 남한에 있어서 남북 군사 분계선이 이제 무너졌죠. 38선 전역에서. 그래서 오늘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이 38선 최후의 방어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가이드 한 줄평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취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미국 방송인 이제 CNN에서도 이날 그 빗썸 해킹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제공하는 문제는 이제 암호화폐 시세를 들었다 놨다 한다. 아까 MC님께서도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커에게 뜯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강력한 보안 체계가 가장 먼저 거래소 이전에 확실하게 체계가 된 다음에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의 불이익을 투자자들도 불안하시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가 아닌 장기로 봤을 때는 좀 어떤 큰 파장, 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빗썸의 해킹 사건 같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 반대로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여기랑 좀 동조하는 의견이신가요? 또 이런 투자에 대한 가이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빗발치는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세가 좀 낮아졌을 때가 사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사서 이제 뭐 머리가 아니라 어깨 정도에서 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뭐 비트코인도 뭐 워낙 좀 어떤 아직까지는 주식보다는 좀 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불안은 하지만 이렇게 저점일 때 또 반등의 소지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약간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봤을 때 좀 저점일 때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것. 하지만 무분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또 자세히 주식 종목을 분석하듯이 암호화폐 코인별로 특성이 있고 미래지향적 가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 매수 포인트를 잘 잡고 좀 투자를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워낙 지금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h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힘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